오늘은 톤 연습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가 톤 연습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들을 하고 어떤 선생님이든지 톤 연습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톤 연습에는 뭐 대표적인 게 롱톤, 오래 길게 연습하는 롱톤이 있을 거고, 또 뭐 스케일도 톤 연습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스케일 연습도 톤 연습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뭐 슬러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이 소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런 연습들을 이제 톤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아주 좋은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 복식호흡 2편, 복식호흡 2편에 보면은 제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고정 댓글로 맨 위에다 달아놨거든요. 복식호흡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어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발견을 하신 모양이에요. 3D 영상으로 사람이 호흡할 때 이 횡격막이나 전체적으로 이 폐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3D로 자세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참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복식호흡 2편에 가셔서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으신 거를 꼭 한 번씩 보시면 복식호흡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링크를 걸어서 달아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톤 연습을 우리가 왜 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그냥 대부분 하겠죠. 저도 어렸을 때 못 모르고 그냥 선배들이 톤 연습해야 된다, 톤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거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는 톤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특히 롱톤 연습 같은 건 너무 지겹고 이거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곡하고 싶고 막 멜로디 같은 거 하고 싶지 그냥 소리 하나 가지고 길게 끄는 게 세상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톤 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점점 더 알게 되는데, 우리가 톤 연습을 할 때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톤 연습을 중요하지 않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뭐 어떤 목적 의식 없이 그렇게 무작정 그렇게 하는 연습은 그야말로 뭐 시간 낭비죠. 별 도움이 그렇게 되질 않고, 우리가 롱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롱톤을 하냐면은 롱톤은 신경 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빠른 연주를 한다든지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면 거기에 신경이 뺏기기 때문에 지금 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소리를 내고 있는지 체크하는 데 대해서 체크가 어려워요. 정신이 그쪽으로 뺏기니까. 근데 반대로 롱톤은 그냥 한 소리 가지고 길게 끄니까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몸 상태가 어떤지, 내 앙부셔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나가는 상태가 지금 올바르게 나가고 있는지, 내 몸이 편안한지 그런 몸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음을 불면은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뭐 손가락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샵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신경 전혀 쓸 필요 없이 하나 딱 가지고 롱톤이라고는 보통 한 5초 이상 이렇게 보거든요. 5초 정도 이렇게 쭉 불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편안한가, 그간 내가 이렇게 레슨을 뭐 받았다든지 아니면 혼자 연습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점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롱톤이 사실은 제일 재미없고 지겹긴 한데, 우리가 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우리 몸 상태라든지 어떤 기본기를 봤을 때는 롱톤 연습만한 게 또 없죠.
그리고 이제 스케일 연습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메이저 스케일만 보더라도 12개거든요. 12개인데 이 12개를 다 문제없이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이미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벌써 샵이 한 6개 되고 플랫도 한 5개 이상 되고 이러면 벌써 긴장을 딱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플랫 4개, 샵 4개까지는 좀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요. 물론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지금 연주하시는 게 뭐 샵 하나다, 아니면 뭐 많아봐야 샵 2개, 아니면 플랫 하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거 C쪽, 뭐 요 정도로 하실 텐데, 그럼 지금 나온 것만 몇 개인가요? 4개 정도 되죠. 거기서 한 4개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12개면은 한 8개 정도는 연습을 해 놓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샵이 3개까지는 괜찮은데 4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플랫도 3개까지는 어떻게 해보는데 이 라플렛 4개면은 플랫이 4개면 라플렛이 걸리기 때문에 난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운 대로라도 그냥 하세요. 플랫 4개, 샵 4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8개는 하잖아요. 12개 중에 8개 정도만 하면 실제로 우리가 뭐 곡할 때 플랫 4개로 하는 일이 없더라도 이 전반적으로 제가 그 핑거링 편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약지가 굉장히 이 운동신경이 아주 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지도 약지인데 그 약지 옆에 붙어 있는 새끼손가락도 좀 속을 세게거든요. 그러니까 솔샵 같은 거 이렇게 잡을 때나 아니면 낮은 도샵 같은 거 누를 때 이렇게 실수들을 하고 그 불편해 하신단 말이에요. 낮은 C도 그렇고 새끼손가락을 많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봤을 때는 샵 4개, 플랫 4개까지 연습하는 게 이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사용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고 계속 안 쓰면 그냥 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자꾸 써버릇해야 이게 조금씩 개발이 되지 계속 안 쓰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샵이 하나다, 뭐 샵이 2개다, 플랫이 3개다 이렇게 조별로 스케일 연습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유가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인류 호텔에, 아주 수석 셰프다, 1등 요리사다, 그러면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재료를 못 다듬으면은 그게 요리사입니까? 아니죠.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 1등 요리사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요. 그 사람들도 그 조수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밑에 그 수습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을 텐데,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프라이팬 웍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못 잡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제 처음에 가면 양파 깎고 있고, 무 깎고 있고, 재료 이렇게 다듬는 거 주로 이렇게 위주로 하는데, 스케일 연습이 그거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곡을, 그러니까 곡을 우리가 좋게 연주한다는 것이 요리사로 얘기한다면은 아주 훌륭하고 맛있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재료를 잘 다듬을 줄 알아야 좋은 요리가 나오듯이 우리가 스케일을 재료 다듬는 어떤 연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재료가 능수능란하게 잘 다뤄졌을 때 실제로 요리로 딱 들어가서 우리로서는 곡이죠. 곡 연주를 들어가서도 그게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고 어떤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연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세상 재미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목표를 딱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스케일 하나를 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시면은 좀 덜 지루하실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은 처음에는 악보를 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은 악보를 보고 악보를 보고 손가락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손가락에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반복을 하면은, 반복해서 뭔가를 하면은 내가 의식을 안 해도 막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도 습관처럼 손가락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이 손가락을 누르는 거는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숙달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스케일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랫 2개 같은 거 잘 안 하시잖아요. 플랫 2개도 C 플랫으로 딱 시작해가지고 C하고 미하고 플랫 붙여가지고 딱 스케일로 저 톡타브까지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한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꼬이고 안 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간다는 걸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은 그만큼 반복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 요리사들이 그 재료 다듬을 때 보세요. 과일 하나 깎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깎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깎잖아요. 이렇게 척척척척척척. 그러면 껍질이 아주 그냥 일정하게 얇게 척척척척, 이거 이렇게 돌려가면서 척척척척 이렇게 깎죠. 그게 스케일 연습이에요, 우리한테는. 그 요리사들이 그렇게 능숙능하게 이 재료를 다듬을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스케일이니까 반드시 그거는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이제 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톤 연습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연습을 하나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옥타브 연습은 굉장히 필요한 연습이거든요. 제가 아주 강요라고 말해도 그 지나침이 없어요. 예, 아주 강조를 해요. 자, 옥타브 연습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솔로 시작해서 이걸 슬러로 옥타브 솔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연습을 해보는데, 먼저 이거를 먼저 해보세요. 낮은 솔에서 옥타브 솔까지만 슬로로 한번 연결해서 소리를 내보시는데, 제가 강조하는 어떤 그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간감이에요. 공간감. 발음이 좀 어렵네요. 공간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있을 때 꽉 채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놀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놀라. 그러면 이 안에서 놀라는 게 결국은 공간감이라는 거를 느껴야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나믹 표현도 이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을 표현하는데도 어떤 감을 잡으시기에 아주 좋은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옥타브 올라가는 거 엄지손가락만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그냥 악보에 있는 대로 불면 이렇게 되죠. 좀 길게 내세요. 길게. 네, 지금 이 안에 실내 온도가 좀 차가워가지고 낮은 소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 색소폰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죠. 악기가 차가우면 음정이 좀 내려가요. 그리고 원래 저음에서는 또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낮은 솔 같은 경우는 거의 빨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불어가지고 입김으로 이게 데펴지면 좀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이거를 해보면 여기서 일로 올라갈 때 대부분 딱 올라가는 순간에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른쪽으로 팍 칠 거예요. 탁 하고 오른쪽으로 바로 올라가려고 탕 튀어나가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억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억제를 올라가지 못하게. 자, 그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 공간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공간감이라는 게
이 말이 좀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느껴보면 아, 공간감이라는 게 이거구나라고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감이 없고 공간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소리를 내면 지금 튜너도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소리도 뭔가 이렇게 여기서 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바깥으로 자꾸 튀어나가려고 꽉 차버리죠, 소리가.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목소리는 잘 들어가는데 악기 소리를 받아주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참고하고 들으세요. 이 마이크는 연주용이 아니고 이게 그냥 그 인터뷰용이라 말소리는 잘 받아들이는데 악기 소리가 좀 이상하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참고하고 들으십시오. 자. 지금은 꽉 차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약간 공간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게 억제를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갈 때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나요. 휑하고 뭔가 허전하고 근데 그게 공간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주한 것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 공간감이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제 연주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제 연주를 그 영상 올린 걸 보고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이런 그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 뭐 비밀도 아닌 비밀이 이거예요. 저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이 올라가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이거 딱 그냥 아마틱 하잖아요. 딱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공간감을 생각하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여백을 많이 남겨놓고 내가 진동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브라토라든지 뭐 밴딩, 스쿱 이런 걸 잘 써서 이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비브라토 같은 거 전혀 없어도 이 공간감이 먼저 딱 표현이 된 다음에 뭐 비브라토고 밴딩이고 거기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지. 이거 없으면은 이건 뭐 글쎄요, 뭐 반쪽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교칙본이 있잖아요. 교본. 교본을 보면은 이런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레센도라고. 그러니까 낮은 음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쫙 소리도 같이 이렇게 쭉 벌려주라고 이렇게 시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시키냐면요. 요거는 그 올라갈 때 호흡을 자꾸 이렇게 감추지 말고 주 미는 느낌이 뭔지를 알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이게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쭉 벌려줘야 시원하게 호흡을 쭉 내뱉거든. 근데 어떤 교칙본을 보면 반대로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 이렇게 정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여긴 포르테로 하고 여기는 피아노로 끝나라. 이렇게까지 표시하는 그 교칙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이런 똑같은 악보를 놓더라도 요렇게 표현을 하라고 하는 교칙본들은 초보자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제가 그 처음 보여드렸던 그 크레센도형의 교칙본은 쉽게 얘기해서 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는 교칙본이라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시키는 게 맞아. 근데 한 이제 전공을 하기 위해서 음악대학교 갔다. 그러면 교칙본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를 시키냐면 이제는 실제로 곡을 할 때 어떤 그 세련된 느낌이라든지 다이나믹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준이 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갈 때 그냥 확 질러버리는 거는 처음에는 필요한데 곡할 때는 이게 더 많거든. 열어져야 되는 게. 그리고 제가 서브톤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서브톤이 되는 거예요. 서브톤이 지금 같은 통로 안에서 빨간 게 더 잘 보이겠다. 어차피 통로는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안에서 그러면 제가 50% 밑정 아래로는 서브톤에 들어갔다고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한 이쯤부터 서브톤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예. 그러면 그 서브톤 느낌도 이제 바로 알아내기가 쉬운 것이 그러니까 서브톤이 어떤 느낌인지 고음에서 서브톤이라는 게 뭔지. 자, 다시 보세요. 이걸 했으면은 이제 느낌을 잡았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요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알았어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상 뭐 훌륭한 소리가 어딨어요. 여기까지 되는 게 힘들지. 여기까지 되시면은 그때부터는 소리라는 거가 어떻게 내가 내야 되는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이 레슨이 좀 어려우시죠? 압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단어들도 그렇고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소리의 세계라는 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심오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이렇게 캐치를 하려고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레슨했던 걸 이렇게 보면,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고, 지금 이 레슨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보고 있냐면, 제가 있는 그 오케스트라의 멤버들이 이거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뭐 전부는 아닐 텐데, 옆에 하던 우리 동료 연주자가 쓱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보냐? 그랬더니,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다 공부할 만큼 하고, 뭐 독일에, 뭐 어디, 이태리에, 뭐 어디 네덜란드 다 유학 갔다 오고 다 배울 만큼 배운 그런 사람들인데도 제 레슨 영상을 보고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고 배우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고마우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다시 볼 정도라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반복해서 보시면 지금으로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올라갔으면은 여기서 느껴야 될 게 공간감을 느끼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데 이때는 뭘 느끼냐면 공간감은 물론이고 떨어질 때는 여기는 공간감을 위주로 느껴보고 떨어질 때는 뭐냐면 지속성을 느껴보는 거예요. 지속성. 예, 말들이 참 다 어렵다. 지속성. 이거 떨어질 때 지속성. 이건 뭐에 대한 지속성이냐면 리드 떨림에 대한, 리드 진동에 대한 지속성을 느껴보는 건데 실제로 이런 구조에서 보면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게 좀 더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텅깅하고 혀 대면은 괜찮아. 근데 이걸 그냥 슬로우로 그냥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또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제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올라갈 때는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탁 눌러주면 옥타브 키라고 그러잖아요. 이 옥타브 키만 탁 눌러주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압력만 주면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내려올 때 이걸 붙이면 지금 제가 처음에만 혀를 대고 나머지 두 개의 음에 대해서는 혀를 안 대고 슬로우로 지금 손가락만 움직여서 지금 올라갔다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올 때 대부분 여기서 끊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내려올 때. 이게 매끄럽게 내려오지 못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리드의 진동이 가다가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리드가 잘 떨다가 내려올 때 순간적으로나마 리드가 떨리던 게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내릴 때 어떤 느낌으로 내리냐면은 음이 마치 그 톱질하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테이블 소우라고 목공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나무 이렇게 톱이 이렇게 돌면 나무 이렇게 밀잖아요. 찌 하고 밀면서 이렇게 잘라나가잖아요. 그 느낌으로 리드의 진동을 끈적끈적하고 끈질기게 가져가야 돼요. 내려갈 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음을 끌어내리면서 여기 딱 도달시켰잖아요. 그거를 끌어내리는 거를 시간을 순간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말끔하게 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붙이면은 예, 내려가는 게 그렇게 매끄럽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리드의 떨림을 내가 끊기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가져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연습이 돼서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이나믹 표현하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나믹 표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소리가 끊길 것 같고 불안하고 하니까 지금 거기서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막 호흡도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리드가 이렇게 한 옥타브를 떨어질 동안에도 끊기지 않고 리드의 진동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이나믹도 이제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은
굉장히 필요한 연습이에요. 이거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뭐 스케일 연습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롱톤 연습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느끼고 이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가 지금 확인이 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솔 하나 잡아서 했잖아요. 이거 뭐 솔 샵도 해보고 라 샵도 해보고 옥타브 차이로 슬로우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옥타브 도에서 이제 3옥타브 도 가는 것도 튜너 딱 보고 될 수 있으면 빨간 거 쪽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2차선으로 가지 않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중앙이나 왼쪽에서 이루어지게 그리고 옥타브 음이 이렇게 올라갈 때나 다시 내려올 때 얘가 이렇게 많이 안 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음이 불안하면 팍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뭐 미동도 없이 일자로 올라가는 거는 정말 그거는 신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고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막 이렇게 팍 치는 정도로 한다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탁 치는. 그게 아니고 예, 살짝 어떤 굴곡이 생겨도 그렇게 심하게 치는 모양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옥타브 연습을 중점적으로 좀 하시게 되면은 공간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지속성에 관한 것을 느끼게 된다면은 다이나믹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 정해놓고 옥타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튜너 딱 가운데다 놓고 이 튜너가 그려지는 어떤 그 그래프를 잘 보면서 뭐 음정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막 튀는 게 있지 않나 이런 거를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결국에는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연주가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져요. 아주 유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코이비또요 녹음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앞부분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하는데 음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도 쫙 이어져서 이렇게 가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연습을 하면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지속적이라는 게 리드의 떨림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는 거, 끈질기게 가져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음이 올라갈 때 공간감을 이렇게 주면서 내려갈 때도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려가면 공간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곡을 연주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몇 번씩 반복해서 보시고 틀어놓고 연습하시고 제 영상도 딱 틀어놓고 악기 딱 들고 뭐 한마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이것도 켜놓으시고 바쁘네. 예. 핸드폰도 봐야지 튜너도 봐야지 뭐 악기도 불어야지. 근데 뭐 그 정도 정성은 있으셔야 소리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요것도 한번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냥 생각 없이 하셨던 분들,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하고, 이 도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컨트롤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